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한국사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고구려의 전성기, 백제의 전성기와 중흥시도, 오늘은 신라의 전성기를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삼국의 정복왕은 누구냐라고 했었죠.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 백제는 근초고왕, 신라는 진화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라의 전성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신라의 전성기는 6세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6세기. 한강 유역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차지한 것이 신라죠. 누가 차지했을까요? 신라의 진흥왕이었습니다. 그 진흥왕은 나제, 백제의 나제 동맹을 눌지왕과 백제의 비이유왕과 신라의 눌지왕이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을 막기 위해서 세운 나제 동맹을 체결하고, 더군다나 동성왕은 어떨까요? 신라의 왕실과의 혼인을 더 강화시켜서 동맹을 강화시켰지만은 결국은 백제의 진왕이 어떻게 할까요? 신라를 백제를 배신하게 되죠. 그리고 성왕마저 죽고 결국 일시적으로 한강 유역을 차지했던 백제는 신라의 진왕이 백제를 배신해서 관상성 전투에서 백제의 성왕이 죽게 되면서 백제는 쇠락의 길을 갖게 되죠. 그 이후로 나제 동맹은 결국 정렬이 된다. 그렇죠. 백제의 비유왕과 신라의 눌장이 맺었던 나제 동맹은 신라의 배신으로 어떻게 될까? 결렬된다라고 되죠. 자, 신라의 전성기. 신라의 전성기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어떨까요? 진흥왕이죠, 진흥왕. 자, 중앙 집권 국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국가는 신라, 백제, 고구려, 고구려, 백제, 신라. 그죠? 국가의 발달 과정 순서는 군장 국가에서 연맹 국가에서 중앙 집권 국가라 했었고, 중앙 집권 국가의 조건은 왕권 강화, 영토 국가, 율령 반포, 불교 수용. 왕권 강화는 부자 상속, 영토 국가는 정복 활동 다 있죠. 그죠? 율령 반포는 법 제도, 그다음 불교 수용. 아까 말씀드린 고대 국가 성립할 때는 고구려는 광개토왕, 장수왕, 그죠? 그다음에 백제 같은 근초 고왕, 신란 진흥왕 전부 다 영토 확장을 해서 다 정복 활동했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는 고대 국가로 성립하는데 네 가지 조건에서 완벽하게 빠져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신라의 전성기 나제 동맹을 체결했다. 누가요? 눌지왕이. 누구하고? 백제의 비유왕하고. 왜 나제 동맹을 체결했을까요?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막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누가 진흥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제 동맹을 결렬시켰죠. 배신했죠. 백제를. 자, 그리고 나제 동맹을 체결했고, 눌지왕은 신라의 비왕과 백제의 비왕과 신라의 눌지왕과 백제의 비왕은 나제 동맹 체결. 왕이 부자 상속을 했고 고구려에서 불교를 투입합니다. 신라는. 그래서 지증왕이 국호 신라를 중국식 왕후인 왕후칭으로 삽니다. 왕의 호칭을 사용한 것이 지증왕이었죠. 그리고 독도, 울릉도를 우산국이라고 불렀죠. 이사부를 보내서 우산국과 독도를 정벌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방 행정 조직도 정비하고, 지중왕은. 자, 그 다음에 4세기, 5세기, 6세기 지나면서 6세기, 4세기, 5세기는 어떻게 백제, 고구려, 신라에서 4세기는 백제, 5세기는 고구려, 6세기는 신라라겠죠. 6세기 드디어 6세기 버풍왕, 율령 반포가 버풍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화백지도를 설치하죠. 버풍왕이 요 두 가지 율령 반포, 화백지도. 그리고 불교는 당연히 고구려에서 갇혀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불교를 어떻게 신라의 국교로 정하게 되죠. 그때 당시 2차 논의 순교가 바로 거기 나옵니다. 국민의 정신적 통합을 한 거죠. 2차 논의 목을 비니까
하얀 피가 났더라. 이것이 바로 불교 공인 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영토 확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영토 확장을 하죠? 원래 김해 금강가야를 정복한다겠죠. 신라는 왜군이 신라를 못 살게 구르니까 고구려 광기토 대왕한테 원조까지 요청을 해가지고 광기토 대왕이 신라에 온 왜군을 몰아내는데 신라의 왜군들이 금강 가야로 도망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광개토 대왕이 신라 왜군을 격파시키고 심지어는 금강 가야에 있는 사람들까지 많이 희생을 시켰다. 힘을 빼버렸다. 왜? 그 이유는 금강 가야는 철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나중에 후환이 두려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약해진 금강가위를 신라가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흡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진흥왕이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화랑제도를 개편하고 불교를 장려하고 황룡사에서 구충섭답도 이렇게 나오죠. 대규모의 불교 집회를 개최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연호를 자기가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진흥왕이 힘이 있었으니까 자주의식을 표출하게 되죠. 그 진흥왕은 영토 확장을 하는데 어디 한강 유역까지 차지하기 시작하게 합니다. 그죠? 한강 유역 지역을 다 차지하죠. 왜? 한강 유역을 백제와 신라와 연합해서 고구려를 위쪽으로 몰아내면서 누가? 진흥왕이 백제를 배신하면서 성왕이 죽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심지어는 함흥평야까지 진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가야까지도 멸망시켜 버리고 말죠. 진흥왕이 적성비와 진흥왕의 순수비가 건립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신라의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데 그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반도의 주도권 장악은 한강 유역에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고 되겠죠. 그래서 고려, 백제, 그 다음에 신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삼국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드디어 신라는 한 발짝 다가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삼국의 성립과 발전, 그 중에서 신라의 전성기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부분은 삼국의 발전에서는 그 정복왕, 정복방, 고구려 시대의 광개토대왕, 백제의 근초고왕, 신라의 진흥왕, 그때가 한강 주도권을 잡았던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주도권 시기에 따라서 그때가 전성기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라의 전성기들에 대해서 함께 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연맹왕국 가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